날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산적에게 끌려간 과부를 절도범이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산적과 도둑은 비슷한 직업이라 서로 통할 것 같은데 도둑이 그 과부를 구해주려고 했다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의 어떤 고을에 남편을 여의고 6살 난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갓난이였는데 갓난이 어머니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헌데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음식 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기생들이 사는 기방에서 부엌 일을 하는 찬모가 필요했는데 음식 솜씨가 뛰어난 갓난이 어머니에게 아주 높은 봉급을 주고 찬모로 쓰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면 1년만 모아도 작은 주막이나마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방에 취직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방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이와 함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갓난이를 옆 고을의 박대감 집에서 부엌일 심부름이나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갓난이와 어머니는 동구 밖에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 엄마가 1년 뒤에 추석날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이 참모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응, 엄마, 꼭 추석날 데리러 와야 돼? 그래, 꼭 올게. 잘 있어. 엄마, 꼭 추석날 와야 돼? 그렇게 갓난이와 어머니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양에는 도둑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김병구였습니다. 병구는 한양 인근에서 절도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병구의 아내는 딸아이를 낳다가 그만 산후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병구는 그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헌데 그만 딸아이도 6살에 호열자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열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콜레라였는데 그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저 세상으로 가는 전염병이었지요. 병구는 아이가 죽자 망연자실해서 슬피 울다가 양지바른 동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잘 가라. 가서 엄마 만나서 좋은 곳에서 함께 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지나가던 노스님이 그 광경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오. 에? 병구가 보니 노승은 이마에 큰 점이 있었는데 범상치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대가 아이를 다시 만날 거란 말이요. 에?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저승이 아니라 이 이승에서 다시 만날 거요. 그럼 난 가보겠소. 병구는 스님이 그렇게 말하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여? 나 원 별 이상한 중도 다 보겠네. 그리고 며칠 후에 병구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박대감 집에 손바닥만한 금부처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유명한 장인이었던 김영찬이 조각한 것이라 엄청나게 비싼 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병구는 그 정보를 듣고 귀가 번쩍했지요. 그래, 그 불상만 처분하면 평생 먹고 살 테니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손 씻고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박대감은 금불상을 지키려고 조선 최고의 검객들과 힘센 장정들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서 잘못 걸렸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구는 겁이 덜컥 났죠. 하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박대감이 사는 경기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느 산길을 가는데 어떤 절벽 아래에 선비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이봐요. 에잉? 숨이 멎었잖아 이거. 그런데 선비 품에서 무슨 편지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펼쳐봤지요. 병구는 어렸을 때 주인집 도령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며 자라서 대충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대감에게는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에게 학문을 개인 지도해줄 가정교사가 필요해서 지방의 유명한 학자에게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가 추천이 되어서 박대감에게 가던 중에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숨을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병구는 편지를 보고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잘됐다. 이 선비로 위장하면 박대감 집에서 의심받지 않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며칠 있으면서 집을 뒤지면 금부처는 내 손으로 들어올 게야. 그래서 병수는 병복을 벗고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갓을 쓴 다음에 추천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비의 시신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박대감 댁에 도착해서 대감에게 인사를 드리며 추천서를 드렸습니다. 인사드리옵니다, 대감마님. 추천서를 보니 보통 학식이 아니구먼. 자네 스승이 추천한 인물이니 뭐 더 볼 것도 없겠네. 뒤채의 방이 비어 있으니 그 방을 쓰게나. 그리고 내일부터 손주를 잘 가르쳐 보게. 예. 그렇게 해서 병구는 그날부터 박대감의 집에 머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손주를 가르쳐야 하는데 문제는 병구의 학식이라는 게 눈너머로 보고 대충 몇 자 읽는 것이 전부이니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박대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공부라는 것은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것도 있어서 먼저 일주일 정도 목욕 재개를 하면서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구먼.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해서 병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금불상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를 염탐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물건이라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터인데 아무리 살펴도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소쿠리에 간식거리를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나으리, 간식거리 갖고 왔습니다요. 그래서 병구가 문을 열고 봤는데 그 아이의 외모가 죽었던 딸아이와 거의 흡사해서 병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너는 누구냐? 부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갓난이옵니다. 산모 할머니가 날이께 간식을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병구는 그 노스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속으로 더 놀랬지요. 그런 다음에 찬모에게 갓난이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떻게 해서 갓난이가 박대감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갓난이는 병구에게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 날 병구가 집을 나서는데 때는 초겨울이 다가올 때라 날이 매우 추웠고 찬바람도 아주 쌩쌩 불어왔습니다. 병구가 동구박으로 가는데 갓난이가 당산나무 옆에서 언손으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서 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 갓난아, 추운데 요새 뭐 하고 있는 게야? 돌탑 쌓고 있어요. 돌탑은 왜 쌓는 게야? 엄마가 추석 때 절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꼭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돌탑을 쌓는 거예요. 돌탑을 쌓으면 엄마가 온다고? 저번에 어떤 노수님이 탁발을 하며 저에게 그랬는데요. 지극정성으로 당산나무 아래에 돌탑을 쌓으면 그 정성을 하늘이 알아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뭐? 병구는 마음이 짠해져 왔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꽁꽁 언손으로 돌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애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구의 딸도 일찍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갓난이가 딸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금불상이고 뭐고 엄마를 꼭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갓난아, 내가 너희 엄마를 찾아서 꼭 만나게 해주마. 그래서 찬모로부터 갓난이 어머니가 갔다는 기방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에게는 한양으로 수업에 필요한 서책을 좀 사러 간다고 하고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방에 도착했는데 기방을 관리하는 대장기생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안악요? 1년 동안 일할 돈을 줬더니 딸에게 간다고 하면서 진즉에 갔는데요? 그래? 허이, 그렇다면 분명히 박대감 집으로 갔을 터인데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래서 병구는 갓난이 어머니가 걸어갔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저쪽 숲을 속에서 사내들의 두런두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접근해서 몰래 봤더니 산적 같은 모습의 두 사내가 무기를 소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행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 에이, 그러게 말이야. 오늘 또 허탕치면 두목님에게 혼날 텐데. 그나저나 부엌일을 하는 그 안악 말이여. 아유, 음식 솜씨 하나는 아주 좋더구만. 두말하면 잔소리지. 헌데 갓난이가 보고 싶다면서 보내달라고 할 때는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들의 대화를 듣던 병구는 갓난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갓난이 어머니는 산을 넘어오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본거지인 산채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목은 갓난이 어머니에게 부엌일을 시켰습니다. 사내들만 있는 산채에 부엌일을 해줄 안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갓난이 어머니가 도망치지 못하게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채워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구는 산적들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 오금이 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도 전문이지 무술이나 싸움은 전혀 하지 못하니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휴, 이거 함부로 갔다가는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하겠는걸. 일단 돌아가서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걸어서 밤에 박대감의 집에 도착해보니 갓난이가 의식을 잃은 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갓난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돌탑을 쌓느라 추위에 떨고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어미를 만나면 기운을 차릴 텐데 이 일을 어쩌누. 이대로 놔두면 황천길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불쌍한 거. 갓나나, 아이고 갓나나. 엄마. 네가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나는 내 목숨부터 걱정했구나. 병구는 갓난이가 내일 모레 하는 상태인 것을 보니 자기 목숨 먼저 생각해서 집으로 온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숨이고 뭐고 산채로 가서 어머니를 탈출시켜야겠다는 각오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안방 앞을 지나는데 박대감과 안방마님이 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금불상을 별당의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 보물을 거기에 숨겨놓았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았네. 그래서 병구는 별당의 다락으로 숨어들어서 금불상을 훔친 다음에 품에 넣고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포자락을 벗은 다음 평복으로 갈아입고 산적들의 산채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산채에 도착한 병구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헤이, 이깟 자물쇠 푸는 건 일도 아니지. 병구는 만능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를 열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안에 갇혀있던 갓난이 어머니가 병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요, 제발 보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난 안악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소이다. 시간이 없으니 나와 함께 빨리 도망치십시다. 그렇게 해서 둘은 몰래 창고를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숲길을 달렸지요. 헌데 산적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뒤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것들 잡아라! 계속하라! 그러자 두 사람은 더욱더 숲속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 숲길에 다다랐는데 산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을 떼어놓은 것 같소. 그래서 안도하며 지쳐있는데 멀리 물레방앗간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에이? 저건 물레방앗간이잖아. 잘 됐어. 지쳐서 아주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기 가서 잠깐 쉽시다. 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병구는 자기가 어떻게 갓난이 어머니를 구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서로 신분이 낮고 어려운 처지라 이해가 되는지라 그만 정이 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 테니 서로 어려운 처지에 갓난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서 함께 사는 게 어떻소? 그 말에 갓난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게 살아왔던 것도 집에 남정네가 없어서였고 외롭게 오래 살아오다가 듬직한 사내가 있으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거기다가 비록 도둑이지만은 회개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니
갓난이 엄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에 몸이 후끈해지면서 녹작지근하게 풀리니 더 정이 들어버린 두 사람은 그만 물레방앗간에서 정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헌데 둘 다 몇 년 동안 독수공방을 하며 살아왔으니 어디 정을 한 번만 나누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쨌든 칠펀하게 정을 나누고 곤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헌데 멀리서 산적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것들이 어디로 갔지? 저쪽인가?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놀라서 물레방앗간을 나와 도망쳤고 산적들이 발견하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어느 절벽 끝으로 도망갔는데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그만 산적들에게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것들. 절벽이라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해치워버려라. 예. 임자, 이제 가정을 이루는 행복이 오는가 싶었는데 이게 마지막이구려. 갓난아, 이 엄마는 먼저 간다. 부디 잘 살아라. 그렇게 병구와 갓난이 엄마가 포기하는데 그때 산적들의 뒤에서 무사들이 나타나더니 산적들을 이리저리 차고 검을 휘두르며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산적들이 쓰러지고 몇 명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병구와 갓난이 엄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헌데 그때 숲풀 뒤에서 박대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대감마님. 네가 그동안 글 읽는 소리도 없고 행동도 이상해서 뒤를 조사해봤더니 도둑이었더구나. 네가 괘씸해서 체포하려고 추적했는데 갓난이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것을 알았다. 비록 도둑이긴 하지만 모녀를 만나게 해주려는 그 가상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야. 그 말을 들은 병구는 박대감의 배려에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대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리고 병구는 품에서 훔친 금불상을 꺼내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도 모르고 소인이 그만 이 금불상을 훔쳤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네가 금불상을 훔친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놓았으니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 불상을 줄 테니까 잘 처분하면 너희들 가족이 어디 가서든 어려움 없이 살 게다. 갓난이 데리고 셋이 멀리 떠나서 잘 살거라. 감사합니다, 대감마니. 대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고을로 돌아오는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동구 밖에 도착하니 소식을 들은 찬모가 갓난이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엄마가 온다는 말에 기력을 회복했고 찬모가 부축해서 나왔던 것이지요. 엄마를 본 갓난이는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갓난아! 엄마,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마. 그래,
이제 너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럼 이제 엄마랑 오래오래 함께 살자. 알았지? 그 광경을 본 일행은 눈물을 흘렸고 병구는 갓난이와 엄마를 데리고 박대감에게 인사를 한 뒤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셋이 산길을 가다가 잠시 쉬는데 그 노스님이 와서 지그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딸을 다시 만나니 어떻소? 스님, 스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딸을 다시 만날 것을 어찌하셨는지요? 오래전에 처사가 길에서 구걸을 하는 안악에게 귀한 배물을 적선하는 걸 내가 봤소. 그 말을 듣자 병구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날에 부잣집에서 배물을 훔쳤는데 장터에서 어떤 거린 같은 안악이 병구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나으리, 며칠을 굶었습니다. 조금만 적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병구는 죽었던 아내가 떠오르면서 구걸을 하는 안악이 너무 측은해 보였습니다. 저 안악도 아이가 있을 텐데 며칠을 굶었다니 아이는 또 얼마나 굶었을꼬. 에라이, 폐물도 여러 개인데 뭐 적선이나 하지 뭐. 예스, 이거 받으시오. 그렇게 병구는 훔쳤던 폐물 중 한 개를 주었던 일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나가다가 처사가 적선을 하는 것을 보고 비록 도둑이지만 마음속에 보살이 있는 것을 봤다오. 도둑질한 물건이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으니 그것도 보살행 아니겠소. 그래서 처사를 가만히 보니 죽은 딸아이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딸을 다시 만나는 인연도 보이더구려. 그래서 내가 갓난이랑 서로 닿게 했지.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저승이 아니라 이 이승에서 다시 만날 거요. 하면 갓난이에게 돌탑을 쌓으라고 했던 것도 스님이었습니까요? 에이, 그랬지. 갓난이가 돌탑을 쌓으면서 고생하지 않았다면 처사가 갓난이 엄마를 찾아주었겠소. 이 모든 게 처사님의 보살행으로 이루어진 인연이외다. 잘 사시오. 그러면서 노스님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뜻이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그 후 세 사람은 좋은 고장에 가서 자리 잡았고 병구는 갓난이를 친딸로 사랑해주며 새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도둑이기는 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모녀를 만나게 해주려는 병구의 착한 마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나 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